우리는 자신이나 세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보다 더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상상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성공 메커니즘은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낸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지은이 맥스웰 몰츠, 옮기니 공병호,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3천만 명의 인생을 뒤바꾼 독보적인 성공학 교과서, 부와 성공의 궤도에 올라타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눈을 감아라, 상상하라, 믿어라. 1960년 출간된 이후 3천만 부 이상 팔린 최고의 자기 개발서,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반세기가 넘게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이후에 출간된 거의 모든 자기 개발서의 원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 박사는 수많은 시술과 임상을 통해 외모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 내면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수술 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어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내면에 각인된 불행과 실패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의학, 심리학 및 두뇌 생리학, 사이버네틱스 등의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수천만 명의 독자들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발견은 자아 이미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게 이를 변화시키거나 삶을 경영하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내부에는 어떤 정신적인 청사진이나 그림이 존재한다. 그것을 의식의 눈으로 관찰한다면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의식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청사진은 분명 존재하며 그 세부 내용까지도 잠재의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 이미지는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 성공, 실패 또는 모욕감이나 승리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대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아가 만들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일단 형상화되면 개인적인 면에 관한 한 그것은 진실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할 것인지를 컨트롤한다. 특별히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자. 이 말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성공과 행복 또는 불행과 실패 등 우리가 설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자동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성공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할 것이고, 만일 부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비인격적인 실패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처럼 분명한 목표와 대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걸러지며, 만일 그러한 목표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당하거나 변경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의 갈등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긴한 수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생각, 믿음, 그리고 해석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미리 설정된 태도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런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이 덜 중요하고 열등한 존재이며 가치 없고 무능하다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로부터 나온 정보와 데이터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에 전달하면 이 데이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실행에 옮겨져 객관적인 경험의 형태로 그 해답을 내놓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주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과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공의 법칙,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력이고 원칙이며 실용적인 방법이다. 1.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후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분석하게 한다. 2. 자아 이미지에 들어있는 제한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그것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꾼다. 3. 자아 이미지를 재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상력을 활용하게 한다. 4.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자아 이미지와 상상력을 함께 이용하게 한다. 그것은 자동 성공 메커니즘처럼 작동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포함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게 할 것이다. 5.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대한 검색 엔진처럼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한다. 이처럼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우리 자신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기본 원칙.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다음의 5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라.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되거나 방위 전등을 켜기 위해 전기 기술자가 될 필요가 없듯이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 컴퓨터 천재나 신경 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사실에 눈뜰 수 있을 것이다. 1.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는 목표나 대상이 필요하다. 목표나 대상은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은 1. 이미 존재하는 목표를 향해 작동하거나 2.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작동하게 될 것이다. 2. 신뢰하라. 자동 메커니즘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것은 최종 결과인 목표를 찾아가면서 작동한다.
비록 그 방법이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일단 목표가 좋아지면 자동 메커니즘은 그 방법 또한 제공할 것이다. 최종 결과만을 염두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 달성을 도와줄 것이다. 3. 긴장을 풀어라. 순간적인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실수를 하면 그 즉시 진로를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자동적인 진로 수정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다. 4. 학습하라. 모든 기술의 습득은 성공적인 동작이나 움직임 또는 행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 이후의 심화 학습과 지속적인 성공은 과거의 실수를 잊고 성공적인 반응만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모방하면서 성취된다. 5. 실천하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부담을 갖지 마라. 너무 심하게 억지로 시도하지는 마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의식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의식 밑바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필요가 발생할 때 비로소 작동된다. 그러므로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성공 메커니즘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명심하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라. 그 목표가 다이어트 또는 반대로 살찌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설득력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끊임없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프로 세일즈맨이라면 꿈을 대지 않고 그날 해야 할 목록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목록에 적힌 것들을 완벽하게 끝마치는 생활일 수도 있다. 또한 골프 선수라면 완벽하게 드라이브 샷을 날리는 것일 수도 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세부적인 스케치까지 해보라. 그리고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생한 비전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라. 종이 위에 그것을 그리거나 잡지 등에서 관련된 그림을 모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바깥에와 잠시 단절하고 눈을 감은 채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21일 동안 이러한 실험을 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라. 상상력을 이용하라. 진실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거나 상상하는 환경을 쫓아 반응한다.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메시지들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경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신경 자극은 우리의 뇌 속에서 해독되고 해석되며 평가되어 어떤 개념이나 정신적 이미지의 형태로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인 분석을 통해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정신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거나 믿거나 상상하는 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우리의 전체 반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단어들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고 느낀다. 우리는 자신이나 세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보다 더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진짜 곰이 아니라 곰으로 분장한 영화 배우를 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만일 그 사람이 영화 배우를 진짜 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감정이나 신경 반응도 진짜 곰을 만났을 때와 정확하게 동일했을 것이다.
또한 그가 털이 많은 커다란 개와 마주쳤다고 가정했을 때도 두려움에 찬 나머지 개를 곰으로 잘못 볼 것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정신적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라면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역시 부적절할 것이다. 오늘날 가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그처럼 어두운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책을 통해 영향을 받거나 TV에서 보는 사람들, 정신적인 스승의 영향, 삶의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에 도전하고 그것이 순전히 상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고는 또 다른 진실로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거리의 불량배에서 체스 챔피언으로 거듭난 것이나 범죄자에서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등으로 변신해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누구나 자아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뚱뚱하고 기력이 없는 사람도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겁 많고 소심한 사람도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일마다 서툴고 어색한 사람도 능력 있고 우아하게 바뀔 수 있다. 실제적이며 경험에서 얻는 증거, 생생한 상상력, 다른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자극은 자아 이미지를 바꾸게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적절하고 새로운 명령을 교대로 보내준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상상하라. 우리의 행동, 느낌, 태도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나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심리학에서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재능, 성공,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 이미지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특성과 태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실제 경험과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한 것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어떠한 자세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그 사람은 거의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신적 이미지를 활용한 훈련은 실제 훈련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내가 처음 이러한 주장을 편 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지만 우리의 상상력만으로 어떤 것이든 훈련할 수 있고 실제로 행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는 주장은 아직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생각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많은 운동선수들은 일상적으로 정신 또는 상상력 훈련을 한다. 예를 들어 골프 선수들에 대한 리처드 쿠프 박사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생각해보자. 골프채로 공을 칠 때 우리는 공이 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샷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시각화해보라. 이때 주의할 점은 공이 착지할 위치까지 탄도와 방향, 그리고 지점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그 공이 착지했을 때 얼마나 멀리 굴러가야 하는가도 그려보아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 원하는 공의 방향을 설정해서 곡선 형태로 뻗은 고속도로라도 그려보도록 하라. 이 모든 시각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린이란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핀 쿠션일 뿐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그려보라. 이러한 시각화 과정은
골프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다. 왜 이미지 훈련은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사이버네틱스의 과학은 정신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왜 그처럼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들도 점점 이 과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내부의 자동 성공 메커니즘은 피드백 데이터나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서 목표나 대상을 지향하는 자동적인 목표 추적 장치이며 필요한 경우 그 진로를 수정하기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따라서 그것을 겨냥할 목표가 필요하다. 유명한 골프 지도자 모리슨이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그 사물을 분명히 떠올려 보아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성공 메커니즘은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낸다. 우리는 잘못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긴장을 풀고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해낸 뒤에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 그 임무를 넘기도록 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과 과업에서 모두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쓸데없이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린 후에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라. 자신의 믿음을 조사하고 재평가하라.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 이면에 놓인 자기 자신,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추적해보라.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놓치고 말았다면 그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도 은연중에 자신에게는 성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자신은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 옆에 서면 안절부절 못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믿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친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인데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느낌이 드는가? 어쩌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위험한 곳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프 폴의 경우처럼 완벽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왜 그가 했던 대로 행동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현재의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단순한 믿음일 뿐이다. 우리의 행동과 느낌은 언제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의 행동과 느낌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혹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주춤거리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왜냐고 물어보라.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러한 믿음이 사실이나 가정 또는 잘못된 결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아래 4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1. 이러한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2. 이러한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3.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겠는가? 4.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느껴야만 하는가?
이 질문들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씨름하면서 냉정하게 생각하라. 사실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속이고 과소평가하는 자신이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면 분개하고 화를 내도록 하라. 분개와 화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준다. 알프레드 애들러는 자신과 선생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아주 흔한 일이다. 한 늙은 농부는 어느 날 있었던 일을 계기로 영원히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집에 담배를 두고 온 사실을 알고는 다시 가져오기 위해 2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순간 어리석게도 자신이 습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생각을 바꾸어 다시 들판으로 돌아간 뒤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유명한 변호사인 클라런스 데로는 자신이 성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데로는 어느 날 집을 사기 위해 $2,000의 저당을 설정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거래가 막 끝났을 때 대금업자의 부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세요. 저자는 그 돈을 갚을 만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그때까지 데로는 그녀의 말처럼 자신이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자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그녀에게 분개하기 시작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월트 디즈니 또한 놀이공원 소유주들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비난하고 비웃었을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절실하게 원하면 얻을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절실한 감정과 욕망이 필요하다. 자신이 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순간을 상정하라. 그것들에 대한 절실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라. 또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라. 현재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은 사고의 감정이 보태짐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충분한 감정과 깊은 느낌을 불러일으켜라. 그러면 새로운 사고나 생각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몰아낼 것이다. 이상의 충고를 잘 분석해보면 전에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종종 이용했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로세스란 걱정을 말한다. 지금과의 유일한 차이는 목표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결과나 목표를 상상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하라. 이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는 전혀 필요치 않다. 그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곰곰이 느끼면서 가능성으로서 그것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즐기도록 하라.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반복과 가능성을 낙관하는 사고는 최종적인 결과를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준다. 잠시 후 두려움이나 걱정, 낙담 등과 같은 최종적인 결과에 적절한 감정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 이제 목표 이미지를 변경하라. 그러면 쉽게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바람직한 최종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열광적인 감정과 명랑함, 자극, 그리고 행복 등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 습관이다. 목표가 있다면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부터 지적해온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기능할 때 느끼는 증상이다.
또한 우리 인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만난 한 젊은 사업가는 20만 달러를 날렸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불행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화재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실험실을 잃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할 작정인가요?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건물을 지어야죠. 이처럼 에디슨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도 여전히 의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의대 다니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으며 감기를 비롯한 갖가지 질병에도 늘 시달렸다. 당시에는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일한 것 같다. 그때 어디서 돈이 생겨 집세를 지불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열정과 나를 계속 일하도록 해준 확고한 끈기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바로 그 젊은 사업가와 관련시켜 보았다. 그리고 그가 진정 불행한 원인은 20만 달러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의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임했던 것이다. 처음에 박사님이 저의 불행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불행에 대한 탄식을 멈추고 그것을 직시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세워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도 안 되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승리를 확신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라. 목표는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적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려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최종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너무 분명해서 뇌와 신경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너무 진짜 같아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느껴질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대단히 어렵거나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이 일을 체험한다. 미래의 결과가 불길하게 느껴져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허전하고 심한 경우, 굴욕감까지 겪는 경우가 바로 그때일 것이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미 실패했을 경우에나 일어날 감정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패한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대강의 방법으로 막연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조목조목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기억 속을 파헤쳐 과거에 실패했던 장면까지 끄집어낸다. 앞에서 강조했던 바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 우리의 두뇌와 신경계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의 자동 창조 메커니즘은 언제나 환경, 상황, 주위 사정에 맞추어 작동하고 반응한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제공되는 정보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신경계는 실제 실패와 상상 속의 실패를 구별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실패에 연연하거나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실패를 상기시켜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상세해서 우리의 신경계가 실제 상황으로 착각할 정도라면 우리는 이런 가상 실패에 따르는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적 반응까지도 체험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목표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거나 실제인 양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해서 마치 성취된 사실처럼 느낄 정도라면 우리는 승리감을 누릴 수 있다. 즉,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 용기, 신념 등을 갖게 된다.
우리는 창조적 메커니즘을 들추어내서 그것이 성공이나 실패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느낌을 통해 현재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는 있다. 성공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승리감을 느낄 수 있다. 창조적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비결. 창조적인 자기통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비밀에 대해 알아보자. 그것은 성공의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체험하면서 재현해 보는 것이다. 성공의 느낌에 자신감마저 보태지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강렬할 때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느낌, 즉 승리감 자체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나 징후일 뿐이다. 이는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가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도만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온도 조절기를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승리감을 체험할 경우 우리의 내부 메커니즘이 성공을 향해 설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발성을 이끌어내려고 너무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자발적인 행동을 파괴하기 쉽다. 이보다는 목표나 최종적인 결과를 뚜렷하게 떠올려 보는 편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음속으로 분명하고 생생하게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추구하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을 때 느낄 기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자발적인 동시에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며 잠재의식의 힘을 10분 활용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의 내부 메커니즘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즉, 올바른 근육 운동과 통제를 유도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목표를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머릿속에 새겨진 성공 유형을 재생하는 방법. 누구든 한 번쯤은 성공을 경험한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학교 불량배에게 과감하게 맞서 혼내준 경험, 초등학교 시절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한 경험, 회사 야유회 때 두 다리를 자루 속에 넣고 뛰는 경주에서 우승했던 경험, 라이벌을 제치고 여자친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경험 등등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성공적으로 매출을 올렸던 경험, 사업상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낸 경험, 또는 농산물이나 가축 품평회 때 올해 최고의 케이크를 만들어 입상한 경험일 수도 있다. 어떤 일에 성공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성공에 따르게 마련인 성공의 느낌이 더욱 소중하다. 원하던 일에서 성공했던 경험, 성취하고자 했던 바를 이룬 경험, 어떤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 무엇만이 요구될 뿐이다. 과거 기억을 되짚어가며 성공했던 체험을 새겨보자.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 되도록 자세하게 전체적인 장면을 재구성해보자. 마음의 눈으로 주요 장면만이 아니라 성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소한 요소들까지 모두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가? 주위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변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었는가? 계절은? 날씨가 더웠는가? 아니면 추웠는가? 모두 열거하자면 아주 많을 것이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 성공적이었던 과거 어느 때의 일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당시 느꼈던 기분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당시에 느꼈던 기분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라. 과거에 느꼈던 기분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 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감에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감은 성공했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전반적인 성공의 느낌을 환기시킨 다음 이를 머릿속에서 중요한 영업, 회의, 연설, 사업, 골프대회, 로데오 경기 등 현재 몰두하고 있는 일에 적용해보자. 자신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면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를 떠올려 보라.
완벽하고 필연적인 성공을 상상하라. 마음속으로 완벽하고 필연적인 성공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자. 하지만 억지로 하거나 무리하게 머리를 짜내지는 마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거나 정신력을 총동원하지도 마라. 다만 평소에 걱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하라. 부정적인 목표와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목표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걱정하도록 하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초보자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때는 점진성을 활용하도록 하라. 평소 미래를 걱정하듯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걱정할 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정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라고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런 생각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후 이것을 마음속에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라. 그 다음은 가능성을 살펴볼 차례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해본다.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음 순서는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 여러 부정적인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상상해낸 장면에 세부 사항도 추가하고 잘 다듬어서 반복 상영하라. 그러면 장면이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지면서 그에 어울리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치 상상한 결과가 이미 벌어진 듯 말이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은 발전한다. 신념과 용기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난다. 단지 목표가 다를 뿐이다. 어차피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바에야 건설적으로 걱정해보면 어떨까? 소망하는 실현 가능한 결과에 대해 먼저 윤곽을 잡고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라. 먼저 만일 최상의 결과가 실제로 나온다면 과 같은 가정 단계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극히 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원하는 좋은 결과가 실현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둔다. 우리가 낙관과 신념이라는 약물을 조금씩 계속 투여하면 마음속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다. 원하는 결과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음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살펴보고 세부 사항을 그려가며 다듬어 본다. 이를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상영한다. 머릿속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면 이와 더욱 어울리는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느껴질 것이다. 마치 원하던 결과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는 장면과 어울리는 감정이 신념, 자신감, 용기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 모든 것이 한데 뭉쳐 다가올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승리감이다. 여기까지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1960년 미국에서 첫 발간된 책이자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가 쓴 책으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판이 거듭 발행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기 개발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책의 시작은 성형외과 의사였던 저자에게 왔던 환자들 중 성공적인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은 실제 외모만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였습니다. 따라서 자아 이미지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어떤 성공과 성취도 가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아 이미지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 내린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대개는 과거의 경험들에 따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며 자기 스스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가진 자아 이미지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할지조차 스스로 컨트롤하는 상황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 이미지는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인지하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한계를 넘어서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결국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쉽게 말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뇌 속에서 자동 온도 조절기나 미사일처럼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자동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그 목표에 집중한다면 잠재 의식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해답을 찾아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성공 메커니즘을 100%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상상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큰 계약이나 발표, 시합 등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화, 영화화하는 작업입니다. 책 속에는 골프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이런 이미지 활용을 했을 때 100% 원하는 성과를 이뤄낸 예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소하거나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질 수 있지만 매일 자신의 영화를 편집, 수정하고 상영하는 훈련을 지속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그것에 도달하리란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실패를 생각하고 부정성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이 시스템을 성공의 결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아 이미지, 자신의 목표를 긍정과 성공의 방향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패와 부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접근해야 하는지도 책의 뒷파트에 아주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결국 실패를 재생하느냐, 성공을 재생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문구가 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개발서들의 원전이 되는 책인 만큼 그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들이 마음 깊이 남았던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